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우리 25-26년 공인노무사 시험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사소송법을 담당하고 있는 차상명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네, 첫 번째 2차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요. 다 똑같습니다. 남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제 나름대로 생각은 일단 강의에 집중하는 겁니다. 강의에 집중. 그리고 좋은 습관. 이게 답니다. 강의 집중 플러스 좋은 습관.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의에 집중. 자, 2차 시험은 우리가 주관식 논술 시험이죠. 백지 답안에다가 질문을 파악하고 제 시간에 주제를 잡아 쓰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차 우리가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결론만 알면 찍을 수가 있는데 주관식은 백지에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 아는 대로 쓰면 됩니다. 쓰면은요, 어떻게든지 일정한 점수는 나옵니다. 물론 정답이 되면 더 많이 나오고 쓰면 점수는 나옵니다. 백지를 내면 절대 안 되고. 됐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답안 작성 스킬이 또 중요합니다. 답안 작성 스킬. 아는 거하고 쓰는 거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2차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주관식 논술 시험에서는. 됐죠? 그래서 아는 거와 쓰는 거 알고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려면 일단 강의에 집중합니다. 강의에 집중하면은요, 우리 강사님들이 전부 있잖아요. 작성 방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충분히 설명해 드립니다. 너무 넘쳐나서 문제죠. 그래서 강의에 집중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좋은 습관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제 시간에 제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다 물어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남 강의 들을 때 강의 듣고, 식사할 때 식사하고 잘 때 주무시고 잘 때 자야 됩니다. 막 헤매면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좋은 습관, 자기 관리입니다. 결국에는 좋은 습관이라는 게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좀 이제 구체적을 뜨면은 뭐냐면은 강의에 집중하는데 강의에 집중하면서 공부하는 시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은요. 자, 월요일에서 금요일 있잖아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해? 333이라고 그러는 333. 오전, 오후, 저녁. 333. 9시간 나오죠? 9시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반만 하면 되죠. 토요일은 뭐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일요일은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안 해도 된다가 아니야. 일요일은요. 밤에 2시간 해야 돼.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걸 규칙적으로 하면 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도성, 몽크, 이제 선임처럼 그냥 계속 도 닦는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게 수험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33, 오전, 오후, 저녁, 맞죠?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저녁 3시간 하면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4시간 정도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밤에 2시간, 이거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공부를 위해서요. 만약에 일요일을 왕창 쉬게 되면은 다음 주 바로 월요일 오전에 멍해집니다.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관성, 향상성을 위해 가지고 이걸 밤에 2시간 정도 하라. 이렇게 하면 돼요.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돼. 됐죠? 그리고 강의에 집중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차 시험 그거 막막 안 하죠.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요. 길을 찾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답안지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쓰다 보면 쓰집니다. 쓰다 보면은 쓰죠. 다음 말이 쓰집니다. 근데 아예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쓰죠. 쓰다 보면 쓰진다 말이죠. 따라서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길이 보입니다. 반드시 찾게 됩니다.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도 찾게 되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는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네. 그 제자들 중에 제가 오프라인 할 때 보면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훌륭한 제자들이 많은데, 우리 강의실에 보면 늦게 들어와. 저녁 강의할 때. 그러면서 이제 삼각김밥에다가 이제 초코우유. 그리고 조용히 들어오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이제 오신 분이야. 그럼 거기서 이제 좀
늦게 끝마치 업무가 늦으면 좀 늦게 들어오시고, 그렇죠? 이렇게 오시는데, 동차로 합격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동차로 합격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효율적 학습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하셔야 되면 여러분, 한마디로 일과 공부가 분리돼야 돼. 일과 공부가 분리. 됐죠? 일과 공부가 분리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절제죠. 인내와 뭐 인내하고 절제를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됐죠? 그래서 일과 공부가 분리돼야 됩니다. 분리. 요걸 하셔야 돼. 됐죠? 그러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죠. 제가 얘가 실패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제 아는 사무장님은요,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에 계셨는데, 일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돼가지고 회사에서도 좀 이렇게 뭡니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가족한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 그 참 안타까워. 자기가 저한테 이제 사정을 이야기하더라고. 예. 그러다 결국에는 뭐 안 보시던데 대 나왔으면 좋겠던데 어쨌든 간에 일과 공부가 분리돼야 돼. 철저하게. 일과 공부는 딱 분리시게 됩니다. 일과 공부 분리.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제가 그 합격생한테 들었는데 퇴근하고 퇴근 후 3시간. 됐죠? 그리고 주말에는 8시간. 주말 8시간. 주말 8시간. 됐죠? 요거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확보가 안 되면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요. 절대량이 필요합니다. 절대량이 필요합니다. 절대량을 채우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컨대 물이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데 99도를 맞춰놓고 하루 종일 끓여봐. 가스비만 나가지. 물이 안 끓습니다. 이걸 임계점이라고 그래. 넘쳐야 되거든요. 효과를 발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최소 지켜야 돼. 절대시간. 됐죠? 그래서 퇴근 후 3시간, 주말 8시간. 자, 그리고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예, 한마디로 출퇴근할 때, 그죠? 복습 동영상, 그분이 그랬어요. 복습 동영상, 그리고 암기장, 이런 거 좋잖아요. 그죠? 복습 동영상, 지하철 출퇴근 같은 거 할 때, 또는 암기장, 독서 카드 같은 거 만들어서 있잖아요. 활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부수적인 교재 같은 거를 조금씩 해서 활용을 자꾸 하세요. 요즘 좋잖아요. 그죠? 활용 같은 거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 하죠. 공부 시간에 부족해요.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살아봤지만은 시간하고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시간하고 돈은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활용하고 쓰느냐? 이게 성패를 좌우하는 거죠. 어떻게 활용하고 쓰느냐? 이게 성패를 좌우합니다. 한마디로 짧은 시간도 알차게 쓰면은요, 아주 좋고요. 많은 시간을 널널하게 쓰고 함부로 쓰면은 뭡니까?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돈은요, 쓰기 나름이다. 이 말이야. 시간과 돈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힘들지만 본인이 원한 것이고, 맞죠?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원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죠? 본인이 원했죠. 그러면 원한 것이고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내야 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내야 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이렇게 공부할 형편이 좀 괜찮다는 분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을 겁니다. 널널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치열하지가 않아요.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시간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형편이나 경제적인 형편이 좀 약간 여건이 부족하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뭡니까? 치열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오히려 적절한 부족이 사람을 성공에 이끈다 이 말이죠. 적절한 부족이 오히려 사람을 성공하게 합니다. 널널하게 하는 것보다, 그죠? 아버지한테 많은 돈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죠? 함부로 쓰다 보면 망하죠. 오히려 더. 근데 어려운 사람 뭡니까? 알뜰하게 하고, 그죠? 모으잖아요, 그죠?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거나 합격할 때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예, 크게 지장은 없어요. 너무 심하게 중도한 하자가 얕지잖아. 됐죠? 너무 중병에 걸렸거나 너무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아닌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 회사를 다닌다는 자기가 건강하신 분이고, 그죠? 어쩌보면 공부까지 한다. 그러면 뭡니까? 일석이조. 두 개를 챙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 누구는 공부만 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요거 철저하게 분리, 나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일은 일이고, 공부는 공부고, 이렇게 시간 딱 하고, 음수하시고, 짜투리 시간, 안개장 같은 거 활용도 하고,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죠? 이렇게 합니다. 나는 뭐 퇴근에 5시간 할 수 있는데 하세요. 더 좋죠? 더 좋습니다. 주말에 더 하실 분들은 더 하시고. 됐죠? 그래서 제가 말할 때 보통 공부를 그냥 많은 시간 한다가 아니고 집중, 몰입, 이게 더 중요합니다. 몰입, 집중.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했나? 보자.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 A to Z가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담당이 이제 민사소송이니까 민사소송법을 좀 얘기를 좀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뭐 강의를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대강 상식 도대체 민사소송법이란 게 뭔지 좀 이렇게 한번 인사만 좀 하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우리가 뭐 2차 문제지만 우리가 문제 출제 형태는 우리가 말하는 사례형 문제가 나오고 단문이 나옵니다. 단문. 지금 단문이 출제되는 게 제가 알기로 우리 민사소송 치는 시험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공인노무사가 단문이네요. 단문. 그래서 사례가 2문제, 단문 2문제.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사례 2문제, 사례형 문제, 그리고 단문이라 그래요. 단문. 단문은 뭐를 약술하시오 이럽니다. 주제를 하나 주면서 약술하시오. 약술하시오. 이게 바로 선정 당사자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보조 참가에 대해서 뭐 약술하시오 이러죠. 그리고 여기 2문제 나와. 됐죠? 그리고 여기 2문제는 한 문제 25, 25에서 50, 그리고 여기 25에서 50, 100점, 100점 만점 기준. 이렇게 내거든요. 그런데 사례인데 공인노무사 시험이 대한민국에서 치르는 민사소송법 시험에서는 가장 여러분 쉽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큼만 하시면은 그죠? 남이 한학하면은 충분히 있잖아요. 고득점 답안을 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이제 통계를 나왔던 보니까 주로 이제 경영 조직론을 2차 과목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던데 월등히 앞서죠. 그런데 합격률은 민사소송법을 선택한 분이 더 높습니다. 아주 고무적이죠. 아주 고무적. 그러니까 민소법 은시자가 약진한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필수 과목에 행정쟁송법이 있습니다. 행정쟁송법은 쟁송은 뭐냐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법을 합친 말입니다.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행정심판은 뭐죠? 그렇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건 행정부가 자기 시정하는 겁니다. 근데 행정소송법에 보면 8조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거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돼 있어. 결국에는 여러분 필수 과목에 행정쟁송을 하시면은 그죠?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법을 하면은요 사실 행정소송법의 80% 8할은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 따라서 행정소송법의 고유의 테마는 한 20% 정도밖에 없습니다. 80% 민사소송이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거의 표현만 조금 다르지 거의 같다고. 됐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하면은 좋습니다.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 과목이라는 거죠. 2차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필수가 행정쟁송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차에 민법을 하고 그러면 민법, 민사소송, 행정소송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공부가 잘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민사소송법에 대한 개념을 잠깐 보면은요. 민사소송법에 나오는데 자, 여러분 민사가 뭐냐면 사인 간의 법률 관계입니다. 사인 간의 법률 관계. 한마디로 우리가 뭐죠? 친구 사이 또는 갑과 을 사이에 사인간. 그러면 민사가 아니고 그럼 뭐 위아래가 있습니까? 예, 그게 공법 관계라 그래. 공법.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그러니까 국가 국민 한마디로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다 과세 부과처분. 과세 처분하는 거. 그죠? 또는 식당 영업하는데 뭐다? 그렇죠. 이게 법규에 위반해가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영업정지 처분 받는다. 이런 것들. 영업정지 처분, 그 다음에 세금 부과 처분. 이런 것들은 공법관계라고 그래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국민 간의 관계. 근데 민사는 뭡니까? 사인 간의 법률관계입니다. 사인 간의 법률관계. 이 말이죠. 따라서 사인 간의 법률관계, 민사. 일사자인데 이게 우리가 법률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에 관해 소송. 소송은 여러분 우리가 이게 법이고 이게 소송은 절차입니다. 절차. 한마디로 소송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절차로서의 민사소송이다. 이게 중요하죠.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절차법이라고 그래요. 민법은 실체법. 한마디로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규율한 법이 실체법, 민법, 상법. 그런데 그 권리 의무를 뭐다? 그렇죠. 확정해 주는 게 과정. 그게 바로 절차, 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절차. 그래서 여기에 분쟁을 해결한다 이 말이죠. 사인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시작은 그겁니다. 원래는 있잖아요. 사립구제입니다. 옛날에. 한마디로 내 돈을 떼먹었으면 내가 가서 조업해서 가져오죠. 이거 금지입니다. 현대 대부분의 국가는. 그래서 국가구제,
국가가 해주겠다. 누가? 법원을 통하여. 예. 한마디로 법원이라는 재판기관을 만들어 놓고 법원을 통해서 네 권리를 뭐다? 그렇죠. 보호받아라 이겁니다. 시작이. 자,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법 그 절차.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사인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하게 하자. 평화롭게 해결하자. 이게 바로 민사소송이에요. 사인 간의 법적.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면 여러분 거의 빅3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매매 대금, 그 다음에 돈을 빌려준 거, 대여금 반환 청구, 대여금 빌려준 돈 받는 거, 매매 대금,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내가 차에 부딪혔다. 뭐죠? 손해배상.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민사, 돈 문제, 돈 문제. 됐죠? 그리고 이제 절차기 때문에 여러분 일정한 목적을 향하는 과정이죠. 예. 한마디로 절차의 흐름입니다. 절차. 이 절차라는 건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요,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소를 제기한다. 그 다음에 변론, 그리고 이제 판결입니다. 됐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게 시작은 소제기, 그리고 끝은 판결입니다. 그 중간 과정이 뭐다? 변론은 뭐다? 그렇죠. 법정에 당사자가 모여서 떠드는 걸 변론이라고 그래. 변론, 떠들다. 주장과 입증하고 하는 거. 빌려줬는데 제가 안 갚습니다. 내가 갚았다니까요. 빌린 게 아니라니까요. 막 하죠. 그럼 판사는 뭡니까? 판사님은 그렇죠. 양 당사자 원고 피고 말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판결이에요. 됐죠. 그래서 소제기, 변론, 판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절차이기 때문에 쫙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느 부분의 테마냐? 지금 어느 부분이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항상 절차는 그렇죠. 어느 부분이냐? 우리도 자동차 몰고 고속도로 달리면 내가 어디까지 왔고 얼마가 남았고 휴게소는 얼마 더 가면 있고 목적지는 어디고 어디를 또 둘러갈 것인가 다 과정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바로 이게 절차법의 특징이다. 절차법의 특징. 그래서 항상 절차의 흐름 속에서 뭐다? 시작과 끝이 있고 이 과정을 거쳐 나가고 예. 그 다음에 이 절차법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우리가 항상 미시와 거시라고 그러죠. 미시와 거시. 나무, 미시, 거시가 숲이죠. 그러면 뭐다? 나무입니다. 나무를 보지만은 숲을 떠올려야 되고 숲을 그리면서도 나무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아시겠습니까? 항상.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이걸 막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전체의 어느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그래서 어디를 향할 것이다. 그죠? 이런 게 자꾸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걸 항상. 그래서 우리 나무와 숲을 항상 왔다 갔다 미시와 거시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요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이런 말 합니다. 민사소송이 2대 축이라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제가 말한 전부 다 특이급 테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가 바로 변론주의와 기판력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면, 요거 변론주의하고 기판력. 더 중요한 거는 뭐다? 기판력입니다. 기판력.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되죠?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 하나를 골라라. 기판력. 두 개를 골라라. 변론주의와 기판력. 됐죠? 변론주의와 기판력. 변론주의와 기판력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도 굉장히 나중에 이제 설명하다 나오면이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거구나 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다른 설명 같지만은 이 민사소송법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무섭다는 거는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 경험하지 않은 거는요 어렵고 무섭습니다. 됐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뭡니까? 조상들이 옛날에 뭘 모를 때는 뭡니까? 뭐 모르니까, 그죠? 경험 안 했으니까 막 그냥 무섭다 하죠. 지금은 다 아니까 뭡니까? 우습죠. 지금은 알면 우습고 모르면 무섭다는 거지. 그래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여러분 여러분 중에 강의 듣는 분 중에서 재판하고 법원에 간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죠? 민사소송 평생 여러분 내가 법원에 안 갔다 그러면 잘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말할 때 인생사문이라 그래. 인생사문이 병원, 학원, 요거죠. 법원이야. 병원, 학원, 법원이야. 병원, 학원, 법원이야. 인생사문. 그러니까 요 병원, 학원, 법원에 이제 인간이 이제 거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도 여러분 내가 원고, 내가 권리자가 돼서 찾을 수도 있고 내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고소를 당하거나 그죠? 그럼 법원 가야지. 고소를 당한다. 아니면 그죠? 내가 이제 손해를 봤다, 피해를 봤다. 그러면 뭐다? 민사소송 제기하면 법원에 가는 거죠. 이 말이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 번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관념적이죠. 관념. 여러분 관념이 뭐냐면 머릿속, 추상적, 머릿속에 있다 이 말이지. 머릿속에 있다 이제.
우리가 반대말이 이제 보통 구체적이라는데 구체는 뭐냐면 실제 구체는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다는 거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건 뭡니까? 확 와닿죠, 직관. 근데 관념은 머릿속에 있잖아. 그러니까 힘들죠. 계속 머릿속에 있으면서 가야 되거든. 논리로. 그래서 힘들다. 지극히 관념적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 제가 차상명이 아주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부합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게 강의를 해드립니다.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 들은 분들은요. 진짜 그래. 우리 제자들도 처음이지만 들으면은 뭐라도 쓸 수 있겠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좋더라고. 뭐라도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쓸 수 있게. 결국 써야 되죠. 답안의 현출 2차 쓸 수 있게 해드린다 이 말이죠. 쓸 수 있게 해드린다. 뭐라도. 쓸 수 있게 해드리면 그건 합격입니다. 됐죠? 그리고 재밌고 여러분 이 재미있게 듣고 쉽게 들으면요. 기억이 오래 갑니다.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하냐. 항상 개념부터 와닿게. 절대 여러분 제가 한자 하나하나도 풀어서 다 설명해 드립니다. 왜 그 말인지, 각하가 뭔지, 기각이 뭔지, 원고가 무슨 말이고, 피구가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쉽게만 하면은 뭐 어려운 거 안 하냐? 아니죠. 여러분, 어려운 거하고 쉬운 거는요, 결국에는 같은 겁니다. 어려운 걸 왜 못하냐면 쉬운 말이 개념이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거야. 연결 촥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만 집중해 들으시면은 내가 민사소송법, 제 목표는 여러분이 민사소송법 강의를 할 정도로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지? 됐잖아요, 그죠? 그겁니다. 다 보고 합격하는 건 당연하고,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이 업을 하다가, 그죠? 공인노무사 업을 하면서도, 그죠?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도 훨씬 잘할 수 있게 해드린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학교육은 법학 공부는요, 우리가 개념 조문 판례입니다. 개념 조문 판례. 우리가 이제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앞글자만 따면 개조판이라 그러는데, 개조판, 개념, 조문 판례입니다. 시험은 조문 판례죠. 시험은 조문 판례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이해를 하려면 개념을 알아야 돼. 왜? 이 조문은 법률 용어로 쫙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을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개념을 하셔야 돼. 개조판이야. 개조판.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판례가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사례로 나옵니다. 물론 단문은 이제 뭐 다르겠지만, 그죠? 판례. 보통 판례 사안을 단문으로, 판례 사안을 실제 판례 나온 거 대부분 판결, 대부분의 판단, 판결 나온 판례라는데 판례 사안을 보통 이제 우리가 사례로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판례 사안을 사례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딱 보면은 뭐다? 아, 이게 어떤 판례를 가지고 만드는 거다 하고 빨리 떠올리시는 거죠. 그럼 바로 떠올리면 뭐가 나온다? 뭐 논점이 파악돼, 논점. 논점 파악. 논점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판례를 떠올리면서 논점을 딱 잡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판례 떠올리면 판례 결론. 그 결론에 맞춰 쓰면 된다, 이거지. 결론 맞춰 쓰면 된다. 됐죠? 그리고 실제 어렵게 안 된다 했잖아.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은 그냥 약식 사례입니다. 약식 사례.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사례가 아니야. 진짜 사례 문제 내는 거는 우리가 변호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 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제시문을 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하면서 사실관계 쫙 나오잖아. 그죠? 뭐 열 몇 줄, 20줄 나오고, 그죠? 그거를 하는 건데 우리 노무사 시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한 두세 줄입니까? 어떤 거는 간단하죠. 한 두 줄 정도 해가지고, 그죠? 약식 사례라 그래. 약식 사례이기 때문에 뭐다? 사실 단문하고 가깝습니다. 이미 결론 나와 있어. 그냥 학생들 한번 써보세요. 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 정도입니다. 약식 사례이기 때문에, 그죠? 다 갖춰졌다니까? 약식 사례. 그렇기 때문에 쉽다. 생각보다는 쉽다. 쉽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조문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언급하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단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관련 조문 같은 걸 언급하죠. 그러면 아주 좋죠. 그죠? 아주 좋습니다. 뭐 선정 당사자다. 뭐 예를 들면 53조. 그 다음에 뭐 보조차가 71조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 그 조문차, 여기서 조문만 좀 적당히 뺏기죠. 그래도 기본 점수가 나옵니다. 기본 점수 나옵니다. 목차 잡아가 1 이렇게 쓰고, 막 조문을 좀 쓰고, 뭐 살 붙이죠. 뭐 판례까지 생각난다. 조금 더 좋죠. 그럼 일단 기본 점수가 나온다고. 기본 점수가 나온다. 문제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그 정도로 또 쓰다 보잖아요. 이러면 이 한 줄을 쓰죠. 그러면 다음 줄이 또 생각 써지게 됩니다. 이 수험생 그렇습니다. 한 줄을 쓰면요. 두세 줄을 쓰게 되고, 두세 줄을 쓰면 또 다음 줄을 또 쓰게 됩니다. 돼 있어. 돼 있다. 이제 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 우리가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됐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2차 주관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써보세요. 내가 아는 거, 답안 작성 연속도 중요하고, 그리고 할 때 시간, 그리고 배점, 이거죠. 시간하고 배점. 시험 시간하고 배점. 자, 나중에는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에 내가 알아, 써.
막 기분 좋겠어. 근데 뭐다 갑자기 조기 치면서 답안지 그대로입니다. 내가 반도 못 썼는데 내가 집중해서 신경 쓴다고? 그게 황당한 거야. 그래서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트레이닝이 필요해. 답안 작성을 자꾸 해보시는 거야. 내가 머리 아는 거하고 쓰는 건 다릅니다. 아는 거하고 쓰는 건 달라. 아는 거하고 쓰는 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써보면서 아 내가 이 한 줄을 아니면 두 줄이나 세 줄을 내가 몇 분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더라. 됐죠? 이런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가늠을 해야 됩니다. 가늠.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 쓰면 2차 답안지 같은 거 쓰면요. 고개 들 시간 없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지났지? 얼마 지났지가 아니야. 그냥 고개 들면요. 그냥 1시간입니다. 1시간 더 지날 수도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갑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 자, 그래서 시간하고 배점을 고려해서 답안 작성을 연습하자. 됐죠? 답안 작성을 연습하자. 예.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할 때 그 강의를 하게 되면 항상 모든 강의입니다. 뭐 변호사든 법무사든 무슨 뭐 노무사든 변리사든 모든 민사소송 강의할 때 항상 첫날에 뭐 하냐면은 절차 개관을 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절차 개관. 예. 그래서 요거 아까 말했지만 처음부터 있잖아요. 소장을 작성해가 제출하고 중간에 과정 뭐 당사자 소송 요건 뭐 해가지고 그다음에 본안해가 나중에 제가 판결이 확정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상소 그리고 재심까지 해서 절차 개관을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자료를 나눠드리는데 그 자료를 항상 여러분 민사소송 공부할 때 옆에 딱 두고 곁에 두고 항상 곁에 두고 내가 지금 어느 부분 하는지 어느 테마를 하는지 항상 체크하면서 아시겠죠?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개강할 때 첫날 반드시 절차 개관을 같이 항상 알려드리기 때문에 첫날에 뭘 내가 알아듣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처음이 끝이야. 시작이 반입니다. 집중하셔야 돼. 아까 집중을 했잖아요. 집중을 하셔야 돼. 집중을 하면은 들립니다. 완전히 내용을 모르지만 들린다고요. 들려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로 나가면은 이 파트에서 그때 이 말이구나 하고 자꾸 찾아 나가야 됩니다. 됐어. 자, 그렇게 해서 민사소송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민사소송법 합격률이 훨씬 더 높았다. 좋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뭐 항상 그렇지만 최종 합격을 위한 교수님 많은 팁, 뭐 딴 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그죠? 제라고 해서 뭐 다른 뾰족한 게 아니죠. 저는 근데 나름대로 강조하는 거는요, 2가지입니다. 자신감과 자세입니다. 자신감. 플러스, 수험생다운. 여러분, 이런 거죠. 다운. 뭐 답다 하는 거. 수험생다운. 자세죠. 뭐 이거 아닌가? 뭐 이거 아니야? 이거. 자신감과 자세죠. 이거면 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인데 여러분 자신감 확신인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규칙. 여러분 이거죠? 자신감은요. 규칙적인 생활에서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여러분 딴짓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술 마시고 놀고 다니면서 자신감이 생깁니까? 그건 자신감이 아니야. 그건 미친 거지. 자기를 해치는 겁니다. 자기를 해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물어봐 할 생각이 내가 지금 자신감이 저는 없는데 자신이 없어. 그건 뭐냐? 뭐 규칙적인 생활. 아까 말했잖아요. 333.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그리고 맞죠? 다운. 아까 말했잖아. 밥 먹을 때 밥 먹고요. 그 다음에 잘 땐 자고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인강 들을 땐 인강 듣고 복습할 때 복습하고 산보할 땐 산보하고 생활을 단순화시켜요. 생활이 단순화. 됐죠? 그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제 내가 열심히 했죠. 오늘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안 했죠. 오늘 못 합니다. 오늘 안 했기 때문에 내일도 못 합니다. 그거야 그거. 그렇기 때문에 요 자신감은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으로 마트에서 산다 그런 게 아니잖아. 누구한테 받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 우러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감은 자연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규칙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아까 보세요. 하루에 9시간은요. 내가 한 달, 2달, 석 달째 하고 있다. 그러면 자신감이 안 생길 수가 없다니까. 내보다 많이 한 사람 있어 이거야. 됐죠? 자신감.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다운 됐죠? 다운 요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거죠. 자기를 속이지 마라. 자기 합리화 이런 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보통 보면요. 남한테 사기를 당하면 그렇게 화를 내는데 실제 자기를 제일 많이 속이는 사람은 누굴까? 본인 자신이야. 본인 자신입니다. 그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하기로 해놓고는 항상 그건 뭡니까? 자기 합리화이죠. 오늘은 아파. 어제 많이 했어. 뭐 이거. 이런 거 다 붕괴입니다.
그죠? 남이 한번 자기를 속이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세,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세, 자기 합리화시키지 않는 자세. 됐죠? 이게 수험생다운 자세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제대로 수험생다운 자세. 그러니까 자자.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뭐 다른 게 있나? 그 다음에 내가 머리, 그 다음에 뭐 형편. 이거는요, 솔직히 여러분, 전혀 그거는요, 본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하면 좀 유리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도 아니고 또 뻘짓한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뻘짓합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반드시 뻘짓합니다. 뻘짓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야. 됐죠? 그래서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건강, 그 다음에 상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에 맞게 쭉 꾸준히 하면 돼.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 그죠? 규칙적인 생활,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잘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우리 시험 있죠? 시험. 우리 시험하고 전쟁이 공통되는 게 있어. 시험하고 전쟁. 무섭죠? 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민사소송할 때 공격 방어라든가 이 말을 보면요. 전쟁용어로 많이 씁니다. 무섭죠? 싸우면. 한마디로 전쟁은 뭡니까? 칼과 총 이런 거로 싸우잖아. 소송은 뭡니까? 이빨, 말과 종이, 서류, 말과 서류로 싸우는 거야.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진짜. 성소패소야. 진짜 패소당하면요. 죽을 맛입니다.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전쟁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기간에 엄청난 물량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뭐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승. 됐죠? 필승. 반드시 이겨야 돼. 반드시. 필승이에요. 필승.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돼. 이기고 볼 일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아무 의미 없어. 걸려야 돼. 시험은 걸려야 돼. 최선을 다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과체모라고 그래. 결과가 나와야 돼. 알겠습니까? 결과. 반드시 이겨야 돼. 시험은 반드시 걸려야 돼. 됐죠?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 됐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여러분 단기. 그래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물량을 투입합니다. 여러분도 그죠? 그렇죠. 평생 살면서 수험생활하면요. 예. 우리 고3 수험생 생각해봐. 그죠? 평생 하루 종일 학교 있잖아. 그죠? 시험 치고 학교이고 공부하고 잠은 잠깐 잤다가 먹고 또 공부. 퍼부어야 돼. 퍼부어야 됩니다. 단기간에 퍼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내가 시험을 한 20년쯤 잡았습니다. 공부. 18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그거 괜찮아. 근데 이상하잖아. 18년 만에 합격하면. 그래서 단기간에 퍼붓는다. 단기간에 그죠? 1, 2년 만에. 2년 내에 무조건 끝낸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됐죠? 그런 자세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단기간에 물자,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또 마지막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 하루하루를 정말 시험 2주 전이라 생각하세요. 와, 확 와닿죠? 여러분, 같은 하루입니다. 다른 하루가 아닙니다. 180일 전에 오늘과 시험 2주 전에 오늘, 시험 전날하고 뭐가 다르겠어? 그죠? 그런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어디지? 대통령실에 국방부 거기에 붙어 있고, 미국에 어디지? 특수부대도 있잖아. Fight Night. 오늘 밤이라도 당장 싸울 수 있다. 그죠? 내일이라도 시험 치면 내가 걸린다. 내일이라도 시험 치면, 이번 주말에 시험 치도 나는 된다. 항상 그런 긴장감을 갖고, 항상 그런 자세를 갖고 해야 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180일 남았다, 60일 남았다 아니야. 무조건 우리 수험생은요, 시험 2주 전입니다. 수험생은 시험 2주 전, 시험 전날 이런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 긴장감. 그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그죠? 시험 전날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 합격자 발표일 날에 내 이름, 내 수험 번호가 명단에 떡 붙어 있습니다. 활짝 웃죠?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증명, 사실 확인. 됐죠?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죠? 제가 어쩌보면 두수 없이 이래저래 했는데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마지막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죠? 요렇게 라스트 멘트 딱 했죠? 자, 이것으로 우리 초시생 처음 하시는 분들, 대강 감을 잡으셨죠? 그리고 제가 어떤 스타일이라는 거, 그리고 민소부 선택에 대해서 절대 여러분 후회 없이, 그리고 합격의 길로 이끌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